이틀 동안 되게 슬픈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양모 지대장님이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을 하셨고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상가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치졸하고 모욕적이었죠. 네. 그 모욕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항거를 하셨고요. 근데 오늘 이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내용을 팩트 체크 좀 해볼까요? 저는 조선일보가 공격하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팩트 체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건설노조가 다 아주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돌아가시고 뉴스 댓글에 건폭은 그래도 문제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네, 계속 어쨌건 그 분신 소식 있고 나서 또 돌아가신 소식 있고 나서도 댓글에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감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매우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뭘 짚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 지금 이 건설노조 분들이 주로 어떤 걸로 영장을 청구받고 있냐면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 그리고 뭐 그런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이어서 이분이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죄목에 대한 어떤 사례와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안별로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사안별로 편해요? 네, 뭐 그래요? 열어놓고 좀 이야기를 네, 그냥 좀 편하게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냥 종합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논리들이 사건별로 또 다르고 네.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어떤 건 또 사실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민주노총과 관련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막 꼬여 있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노조를 공격하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서 음란한 놈. 네, 원희룡 장관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건설사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위력이라든지 공갈이라든지 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 채용에 대해서 건설사에 요구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갖는 통상적인 교섭의 어떤 과정이고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법원 판결에서도 건설노조가 노동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설 노조가 그럼 왜 노동조합의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게 되는가? 건설 노동자들이 있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거든요. 이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보수의 굉장히 고강도의 위험한 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임금체불 개선이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들고 가니까 건설사에서는 노동조합 원을 일단 개개별로는 안 환영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이런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또 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건설사와 교섭 과정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인 근데 요즘은 거죠. 또 그렇지 그런 것보다 건설사에서도 노조원들을 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워낙 숙련공이기도 하고 네. 정상적으로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건설 노동 현장에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고와 안전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으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안정적으로 하신 노조원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바꾸는데 건설노조가 굉장히 앞장서 그렇죠. 온 거예요. 이제 그 건설노동자 뭐 흔히 노가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여타의 노동자들과 그 채용 과정도 달라요. 채용 공고를 보고 뭐 면접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름아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하청업체를 통해서 인터넷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구한다든지 이런 채용 구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건설노조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임금 계약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준근로 계약서를. 그런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건설 노동 현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료분들도 이제 민주노총
건설 노조가 이 건설 현장이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 건설 현장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직접 이런 건설 업체의 노동자들을 좀 공급을 하고 또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사측 만나서 교섭해서 노동조합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면 강요죄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렬이 되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집회 신고라고 집회를 하면 협박. 집회를 한 게 협박. 그렇죠. 협박이 되는 거고 또 노사가 또 합의를 해서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고용에 좀 안정을 이루면 이게 또 공갈죄로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건폭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또 심어지다 보니까 좀 여론을 계속 호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건폭이라는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온 거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사실 건설 노조나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돌아가신 고 양회동님의 이런 유서 남기신 말씀을 보면은 어쨌건 어려웠던 아주 열악했던 건설 노동 현장을 정말 자기 힘 들여가지고 바꿔왔다라는 조합원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른 죄목도 아니라 공갈 협박 어떤 정말 저질스러운 범죄자로 몰리는 것에 대한 분노 그 자기의 존엄이 짓밟혔다는 데에 대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감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윤석열 정부의 이 건포 신조어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행위 정말 단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노동자들이 이제 우리는 조직 폭력배가 아니다 이거를 호소하고 있는 지경에 네. 이르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또 노조의 이름을 팔아서 악랄한 행위를 하는 세력들도 그 현장에서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면 이게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씌워서 이런 나쁜 여론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도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 200일 동안 지금 뭐 특별 단속 기간이라 해가지고 막 수백 명을 입건하고 막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뭐 90%는 노조 소속이다. 뭐 근데 제가 본 기사에는 양대 노총 소속이더라. 이런 보도도 봤거든요. 네. 그건 또 사실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뭐 한국노총도 네, 있고 민주노총도 어영노조. 있고 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장에 많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민주노총 건설 노조가 마치 그런 세력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건설 노조가 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정황들을 잡아가지고 색출해내고 네.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헌신하셨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몇십 네.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근데 건설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찾아봤는데 2010년도인가요? 이 임금체불을 3개월 노동한 그 임금의 대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라고 현장 그 소장을 찾아갔더니 현장 소장이 이 노동자를 때려 죽였어요. 네, 맞아 죽은 사건이죠. 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네. 뭐 한국도로공사 같은 공공기업이 발주하는 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이 돼가지고 노동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분신 자살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주노총 소속의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 다른 그 비조합원 보다도 덜 되는 편이라고 하는데도 2010년 기준으로 200억 원인가 임금 체불액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임금 체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앞장섰던 것도 건설 노조이고 하루에 작년 기준으로 1년으로 치면 500여 명의 건설 노동자가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이상씩 죽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건설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10여 년 넘게 현장에서 해오셨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 건설사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노동조합원들이 자기의 피땀을 바쳐서 해왔는데 이걸 건폭이라고 몰아가니 어떤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강원지부에서도 3명인가요? 4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노조에서 구속된 사람들이 15명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게 아닌 상황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많이 구속이 됐네? 그래, 건설 현장에 얼마나 불법이 많겠어? 그리고 또 이 노동자에 대한 안 좋은 시선 이런 걸로 오해를 받다 보니까 건설노조 조합원 분들이 그거를 진짜 너무 속상해하세요. 네. 그리고 양해동 그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에 대통령실에서 어쨌건 입장 냈잖아요. 뭐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을 냈는데 그날 운명하신 날 또 한 명의 건설 노조 조합원을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자가 16명으로 늘었고 또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기만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대응을 좀 보려고 하는데 대응이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건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 노사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유진님 먼저 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진짜 거의 일개급 특진을 내건 악질적인 수사를 또 네. 자행한 결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실컷 심어줘 놓고 사람이 죽고 나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돌아가신 날에도 이제 구속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근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작년 또 12월에 또 화물연대 파업이 있을 때 엄청난 노조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지율이 반짝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성공을 한 거죠. 사실 이 노조 탄압이라고 하는 전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대해서 언급도 하기 싫은가요? 네, 저는 그냥 진짜 여기 써왔는데 사이코패스 이렇게 5글자 써왔거든요. 정말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이 지금 부재하다. 근데 건설 노동자분들이 예전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뭐 이런 영상을 찍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들을 노가다라고 멸시하고 벌레 보듯이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또 국민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보고 있다. 멸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만적인 언사들, 기만적인 행동들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사이코패스 정권, 살인 정권 반드시 빠르게 타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노총이 총력투쟁을 예고했죠. 지금 네. 퇴진투쟁을 결정을 한 거죠. 네, 오늘 민주노총 종집에서 이 정말 윤석열 정권이 이제 퇴진으로 갈 수 있게끔 결의를 모았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이제 퇴진 구호를 걸지 못하다기보다는 이제 논의 중이었다. 논의 중이었는데 이 양해동 열사가 강릉 촛불행동 회원이시기도 하고 윤석열 퇴진 촛불도 자주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서에도 그렇게 써 있죠. 윤석열을 꼭 끌어내려 달라고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이 큰 결심을 그 고인의 뜻을 잇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 계획을 보면은 이제 매일 추모 문화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양해동 열사 시신을 지금 서울대 장례식장으로 모셔와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 중이고요. 취임 1주년 되는 5월 10일 날 대규모 투쟁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노동절 대회 때 열사가 돌아가신 날이긴 하지만 제가 노동절 대회 때 인천 대회 쪽에 잠깐 참가를 했었는데 노동자 대열을 보니까 가슴 정말 뛰더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다 용산 집무실 쳐들어가 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게 군대 같더라고요, 군대.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고 하나 봐요. 그 가슴 설렘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민주노총이 진짜 윤석열가 이제 일대 전면전에 선포를 하고 전선에서 싸우겠다라고 결심 밝힌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국민들이 너무 좋아할 소식인 것 같아요. 네, 민주노총 조합원이 2019년 기준 통계로 100만 명이고 네. 건설노조 조합원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럼 이 100만 명, 14만 명이 윤석열 퇴진의 선봉에서 열사의 유지를 들고 싸운다고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곧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